트럼프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당선이 마치 기정사실화 될 것처럼 예견됐었죠. 적어도 상대가 바이든이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선수가 해리스로 전격 교체되며 두 후보가 초박빙을 달리고 있는 상태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는 해리스를 앞지르고 다시 대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미 공화당에서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2.0을 발표했죠.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채택한 새로운 정강 정책으로 다양한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를 위시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1기 정책들이 대거 수록됐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무임승차는 없다라는 트럼프식 강경 정책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먼저 이 정책의 서문은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 아래 20개의 주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경 봉쇄 및 이민자 차단, 인플레이션 종식,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전환,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군사력 강화 등 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서문에 이어 10개의 장에서는 경제, 이민, 통상 등 여러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외교안보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부 낭비를 막고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우선 외교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의 효율 증대로 특정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 즉 불필요한 분쟁이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아시아, 유럽, 중동 등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들을 견제하고 이를 위해 국방예산 자동삭감 조치 폐지, 군대의 재건, 힘을 통한 평화 등을 강조했죠.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국 우선 대외정책은 임기 동안 거래 중심적 동맹관과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미국 우선주의가 내세우는 국력 낭비의 최소화 및 내실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가난한 미국이 부유한 서방과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들을 지켜주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현행 동맹관계의 틀을 재조정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 분쟁 등 일련의 행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 간 갈등이 일어났고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키우게 된 결과를 낳기도 했죠.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세계의 평화, 번영, 미래를 위해 국제협력을 구축했다고 줄곧 말해왔는데 트럼프는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에 맞서 싸웠고 재앙적인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여행과 난민 재정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죠.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브라함 협정이라 불리는 4개의 중동 평화 협정을 중개하는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의 4천억 달러 국방비 추가 지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도 했죠.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굴욕적인 패배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토대로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죠. 트럼프는 취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협상에 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미국은 거의 2천억 달러를 지출한 반면 유럽은 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로 보낸 비축물품 복구 비용을 유럽에 요청할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한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쟁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끝없는 전쟁, 정권 교체, 국가 건설 등 실패한 정책을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대담한 비전으로 대체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을 완벽히 다시 재건하고 핵무기를 현대화했으며 우주군을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S 영토 및 지도자를 제거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등 해외 주둔미군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언급했죠.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탈레반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로 모든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할 거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방에 기록적인 재정 지원을 할 것이며 미국의 군대를 보다 크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1기 행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주요 정책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 레이스도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을 상대로 손쉽게 대선을 치를 것이라 예상했던 트럼프였지만 해리스라는 대항마의 역풍을 맞고 잠시 휘청했는데요. 현재 초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의 사령탑은 누가 될지 두 후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